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60대 주부입니다. 몇 년 전 평생을 큰 탈 없이 살아왔다고 생각한 저와 가족에게 현기증이 날 정도로 아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을 겪으며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똑똑히 알게 됐죠. 그럼 가뜩이나 각박해진 세상 속에서 사람을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준 그날의 사건을 조심스럽게 털어놔 보겠습니다. 그해 봄, 저희 집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어요. 큰딸 수진이가 낳은 첫 손주의 돌잔치를 준비하느라 온 가족이 분주했거든요. 딸은 뭔가를 선택해야 할 때마다 저에게도 의견을 물었죠. 엄마, 돌상은 이렇게 배치하면 어때요? 수진이가 돌잔치 업체에서 받은 사진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그래, 좋구나. 우리 강아지 돌잔치는 최고로 해줘야지. 손주가 갓 태어나 꼬물거릴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돌이라니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도 손주 돌잔치 준비에 적극적이었어요. 평소에는 참 무뚝뚝한 사람인데 손주 얘기만 나오면 입가에 미소가 떠나질 않더군요. 그런데 온 가족이 돌잔치 준비에 여념이 없을 때 둘째 종수가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 돌잔치 때 같이 갈 사람 있는데 데려가도 돼요? 누구? 친구? 당연히 와도 되지. 친구는 아니고요. 제가 만나는 사람이에요. 순간적으로 놀랐지만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아들은 30이 훌쩍 넘도록 연애할 생각을 안 하는 녀석이라 걱정이 많았거든요. 대기업에 다니고 외모도 그만하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워낙 일만 하고 살아서 그런지 여자친구가 없었습니다. 저는 들뜬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말 네가 만나는 사람이 있어? 언제부터 만났어? 몇 달 됐어요. 그래? 뭐 하는 애니? 외모는? 돌잔치 때 직접 보시면 되죠. 진짜 괜찮은 사람이니까 기대하세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아들도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어서 너무나 기뻤어요. 남편에게도 소식을 전하자 무척이나 좋아하더군요. 아이, 종수가 여자를? 아이고, 이 녀석이 뭐 사내구슬도 못하는 거 아닌가 했는데 다행이구만. 이제 우리도 며느리 보는 건가? 아직 결혼 얘기는 없어요. 일단 먼저 만나봐야죠. 아이, 그래도 온 가족이 모이는 돌잔치에 데려오겠다는 건 진지하게 만난다는 거 아니겠어? 그 말도 맞았습니다. 아들 성격에 아무나 가족 행사에 데려오진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래저래 손주의 돌잔치를 손꼽아 기다리게 됐어요. 어쩌면 예비 며느리가 될지도 모를 사람을 만난다는 생각에 잠자리에 들면서까지 웃음이 나더군요. 얼마 후 드디어 손주의 돌잔치 당일이 되었습니다. 호텔 연회장은 화사한 꽃과 풍선으로 장식되고 돌상도 예쁘게 차려져 있었어요. 양가 친척들과 딸 내외의 친구들, 회사 동료들까지 많이 와주셨더군요. 제가 초대한 손님들도 속속 도착해 축하 인사를 건넸죠. 그중 여고 동창 3인방이 가장 먼저 선물을 한아름 들고 와 웃으며 말했어요. 아이고, 숙자야, 손주가 너희 딸 닮아서 정말 예쁘다. 그러게, 아주 엄마 판박이네. 애가 똘망똘망한 게 나중에 공부도 잘하고 영특하겠다. 저는 그런 친구들에게 연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돌잔치가 한창 무르익어갈 무렵 아들이 여자와 손을 잡고 나타났어요. 아들의 여자친구는 첫인상부터 남달랐습니다. 긴 생머리에 단아한 얼굴,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은 모습이 참 고상해 보였어요. 키는 아들보다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아 두 사람이 서 있는 게 딱 보기 좋을 정도였죠. 아들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손님들 앞에서 여자친구를 소개했습니다. 엄마, 아빠, 제 여자친구 서윤이에요. 이름도 예쁘더군요.
서윤이는 저희 부부를 향해 90도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어머님.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여자의 손을 덥석 잡으며 말했죠. 아유, 너무 반가워요. 근데 우리 종수는 언제부터 만났어요? 넉 달 정도 됐습니다. 말하는 것도 조곤조곤하고 예의 바른 것이 첫인상도 무척 좋았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걸 이것저것 물었죠. 무슨 일을 하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네, 저는 대학에서 시간 강사하고 있어요. 어머, 학생을 가르친다고? 공부를 많이 했나 보네. 그냥 열심히 했어요. 조만간 교수 임용되는 게 목표예요. 애가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말하는 것도 똑부러지더군요. 아들이 괜찮은 여자를 데려왔다는 생각에 흐뭇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제 여고 동창들이 부러운 듯 한마디씩 했죠. 숙자야, 며느리 될 사람이니? 정말 미인이다. 그러게, 우리 아들은 언제 장가가나 싶은데 종수는 저런 미인 데려오다니 부럽네. 아까 들으니 대학생을 가르친다고? 공부도 잘했겠네. 대단하다 정말. 아들의 여자친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친구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저마다 부러워하며 한마디씩 하니 저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해졌어요. 남편도 흐뭇한 눈길로 바라보다 아들을 향해 슬쩍 말했죠. 종수야, 애가 참 괜찮은 것 같다. 잘 만나봐라. 네, 안 그래도 진지하게 만나고 있어요. 솔직히 얼른 결혼하고 싶어서 양가 상견례 날짜 잡으려고 하는데 언제가 좋으세요? 그 말에 제가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벌써? 아무리 좋아도 너무 빠른 거 아니니? 만난 지 넉 달밖에 안 됐다며. 제가 어린애도 아니고 연애만 길게 해서 뭐예요. 확신이 섰을 때 빨리 결혼해서 자리 잡는 게 좋죠. 좀 급한 것 같긴 했지만 아들 나이가 있으니 그럴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래, 알았다. 1살이라도 젊을 때 결혼해야 애 갖기도 쉽겠지. 우린 아무 때나 상관없으니 저쪽 어른들 괜찮은 날로 잡도록 해라. 그 와중에 돌잔치가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손주는 돌잡이에서 마이크를 잡았고 다들 웃으며 방송에 나올 날을 기다리겠다고 했죠. 잠시 후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그 서윤이란 애 참 괜찮은 것 같지 않아요? 그러게, 예쁘기도 하고 똑똑하기도 하고. 종수가 처복이 있나 봐. 상견례엔 뭘 입고 나가야 하려나? 이 사람아, 우선 날이나 잡으면 그때 고민해. 남편은 핀잔을 주면서도 얼굴은 웃고 있었어요. 저희 부부의 오랜 걱정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기분이었으니 그럴만했죠. 그날 밤 저는 행복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큰딸은 이미 결혼해 잘 살고 있고 둘째도 좋은 사람 만나 상견례를 앞두게 됐으니 더 바랄 게 없었거든요. 돌잔치에서의 첫 만남 이후 아들은 예비 며느리를 가끔 집에도 데려왔습니다. 하루는 아들이 홍삼을 내밀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이거 받으세요. 서윤이가 엄마랑 아버지 드리려고 샀나 봐요. 어머나, 이런 걸 왜 사왔어? 다음엔 그냥 와. 이제 한 식구인데 뭐하러 예의를 차려. 그러자 예비 며느리가 쑥스러운 듯 얼굴을 밝히며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뵀을 때 어머니가 감기 기운 있으신 것 같아서요. 홍삼이 면역력에 좋다고 하길래 건강 챙기시라고 샀어요. 어머나, 그걸 눈여겨본 거야? 감동이다 진짜. 예비 며느리는 센스도 있고 저희를 생각하는 마음도 진심인 것 같았어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예의 바른 걸로 봐서 가정교육도 잘 받은 아이라는 게 느껴졌죠. 그래서 두 아이의 결혼이 더 반가웠습니다. 아들도 연애한 후로 확실히 밝아졌어요. 주말에도 늘 잠만 자던 녀석이 여자친구랑 놀러 다니느라 얼굴 보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엄마, 저 이번 주말에 서윤이랑 제주도 다녀올게요. 그래? 아니, 너 요즘 아주 여기저기 잘도 다닌다? 예전에는 주말이면 밀린 잠 자야 한다고 꼼짝도 안 하던 녀석이? 에이, 일하느라 평일에는 만나기도 힘든데 주말에 잠잘 시간이 어딨어요. 어머, 얘 연애하더니 낯도 두꺼워졌네? 그렇게 좋으냐? 제가 웃으며 묻자 아들이 넙죽 대답했어요. 네, 정말 좋아요. 제 인생에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행복했습니다. 머리도 똑똑하고 예의도 바른 며느리가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말도 잘해서 더 예쁘더군요. 하루는 예비 며느리가 집에 와서 저녁을 먹는다고 하길래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그런데 밥을 맛있게 먹던 아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 제가 늘 먹던 거랑 똑같은 재료로 끓인 된장찌개 같은데 어쩜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어요? 뭐 남다른 비법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 아이, 자주 와서 먹어. 많이 해줄 테니까. 정말요?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해주시는 건 다 맛있어요. 그러더니 설거지도 도와주고 과일도 깎아서 내왔습니다. 며느리감으로 정말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었어요. 남편도 그런 서윤이를 칭찬했죠. 애가 참 싹싹하고 야무져. 저런 애가 며느리가 된다니 자다가도 웃음이 난다니까. 저도 웃으며 대답했네요. 그러게요. 애들이 상견례 날 잡는다고 했으니까 바로 식 올리자고 해야겠어요. 저희 부부는 곧 있을 상견례를 기대하며 이런저런 준비를 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추천 식당도 물어보고 어떤 대화를 나눠야 하는지도 고민했죠. 아들도 결혼 생각에 몹시 들떠 있었어요. 엄마, 저 아파트 전세 대출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우리가 좀 도와줄 테니 아예 신혼집을 사는 게 어떻겠니? 어차피 결혼하고 바로 애 가지면 이사 다니기도 힘들 거야. 너희 아버지랑도 상의해보자. 그렇게 저는 마음에 드는 며느리를 만난 기쁨에 있는 힘껏 아들의 결혼 준비를 도와주려고 했어요. 얼마 후 예비 사돈들을 만나 인사도 했습니다. 사돈들도 인상이 참 좋더라고요. 특히나 안사돈은 제 손까지 잡으며 이런 말을 했죠. 사돈, 우리 사윤이 좀 부족하지만 잘 부탁드릴게요. 어머나, 부족하긴요. 저렇게 완벽한 애가 또 어디 있다고. 저야말로 종소를 사위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어요. 하지만 겨우 며칠 만에 그 행복이 모두 산산조각 날 거라고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상견례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난 어느 평범한 오후였어요. 집에서 TV를 보며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여고 동창 미경이었어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웃으며 전화를 받았죠. 어머, 미경아,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미경이는 산부인과 의사로 강남에서 꽤 유명한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여고 때부터 단짝이었지만 바쁘게 지내다 보니 돌잔치 이후로 오랜만에 통화하게 됐죠. 친구는 밝은 목소리로 웃으며 말했어요. 숙자야, 너 손주 보겠구나. 축하한다. 뜬금없는 친구의 말에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식도 안 올렸는데? 제가 금방 대답이 없자 친구가 다시 한번 말했죠. 예, 너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할머니다. 손주가 둘이잖아. 미경아, 그게 무슨 소리야? 손주라니. 그 말에 이번엔 친구가 놀라는 것 같았어요. 어머, 너 아직 모르는 거야? 내가 뭘 몰라? 아니, 너 지금 무슨 말하는 거야? 미경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 사람아. 당신 예비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고. 어제 오전에 우리 병원에 왔다 갔어. 저는 깜짝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뭐? 우리 며느리가? 그래. 진료실에 딱 들어오는데 한 번에 알아보겠더라. 혹시나 하고 이름도 확인했는데 김서윤이 확실했어. 너희 큰딸 돌잔치에서 우리한테도 인사시켰잖아. 생각지도 못한 일이라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아니 정말 서윤이가 임신을 했단 말이니? 그래, 임신 8주야. 내가 초음파 검사도 했는걸? 아니 근데 넌 전혀 몰랐나 보구나? 어? 아직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식 올리기 전이니 민망해서 망설이나 보다. 그래도 축하할 일이니까 뭐라고 하지 말고 무조건 잘했다고 해줘. 너 종수 나이 많다고 안 그래도 걱정했잖아. 요즘 일하는 여자들 다 애 안 가지려고 하는데 이렇게 좋은 혼수가 또 어딨니? 그렇지. 근데 걔도 널 알아봤어? 아니, 그날 돌잔치에 손님이 좀 많았니? 뭐 나야 눈여겨봤으니 기억하는 거고. 네 며느리 날 전혀 못 알아보더라. 근데 민망해할까봐 그냥 말 안 했어? 친구는 진심으로 축하해줬지만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런지 저는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물었죠. 정말 임신이 확실한 거지? 아유, 그렇다니까. 내가 직접 진료했어. 태아 심장 소리도 듣고 산모 수첩도 발급해줬다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쁜 건지 당황스러운 건지 제 감정을 저조차도 모르겠더군요. 그때 친구가 당부하듯이 말했어요. 애들이 아직 말 안 했으면 먼저 아는 척은 하지 마. 원래 비밀로 해야 하는데 좋은 일이라 먼저 말해준 거니까. 네가 종수 걱정을 좀 했었니?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니, 그것도 벌써 8주? 근데 얘들이 왜 말이 없지? 분명 좋은 일인데 이상하게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맘 같아서는 당장 아들한테 전화해서 묻고 싶었지만 친구의 말이 떠올라 참았어요. 그래서 퇴근 시간까지 기다렸습니다. 원래 늦는다던 아들이 마침 회식이 취소됐다며 일찍 들어왔더군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어요. 회식 취소됐으니 저녁은 못 먹은 거지? 네, 아직이요. 아버지는요? 저녁 모임 있다고 나가셨다. 김치찌개 끓여놨으니까 얼른 씻고 와. 잠시 후 밥상을 차려주며 조심스럽게 운을 뗐습니다. 종수야, 서윤이 요즘 컨디션 어때? 괜찮아? 제 말에 아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갑자기 그런 건 왜요? 아유, 그냥 지난번에 왔을 때 좀 피곤해 보였던 것 같아서. 제 말에 아들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 맞아요. 요즘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학교에 일이 많대요. 다음 학기 강의 준비하고 논문도 써야 하고 너무 바쁜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그래? 혹시 다른 이유는 없고? 다른 거 어떤 이유요? 아니 그냥 혹시 밥은 잘 먹니? 글쎄요. 그러고 보니 어제는 입맛이 없다고 잘 못 먹더라고요. 아마 스트레스 때문인가 봐요. 입맛이 없다니 입덧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종수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눈치였어요. 종수야, 혹시 서윤이가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으면 언제든 얘기하라고 해라. 우린 곧 가족이 될 사이잖아. 네?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들은 밥을 먹다 말고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묻더군요.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 며느린 딸이나 마찬가지니까. 애가 못 먹는다니 걱정이 돼서 그러지. 그러고는 너무 수상하게 굴었나 싶어 얼른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 찌개 맛 어떠니? 맨날 돼지고기만 먹으니 오늘은 꽁치 통조림 넣어봤는데. 맛있어요. 뭐 엄마가 해주는 거야 다 맛있죠. 아들은 늘 그랬던 것처럼 사람 좋아 보이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들을 보는 제 마음은 영 편하질 않았어요. 그날 밤 남편에게 친구가 전화 걸어 한 말을 전했습니다. 남편도 깜짝 놀라 소리쳤죠. 뭐? 서윤이가 임신을 했다고? 조용히 해요. 종수가 들으면 어떡해요. 아니 그럼 종수는 아직 모르는 거야? 네, 모르는 것 같아요. 아까 넌지시 물어봤는데 전혀 모르는 눈치였어요. 남편도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이상하네. 그런 일을 왜 말 안 했지? 그러니까요. 다른 것도 아니고. 그렇게 중요한 일을 왜 종수한테 말 안 하는 걸까요?
글쎄, 말할 기회가 없었나? 조금 더 있다가 말하려고? 아니 혹시 뭐 나쁜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남편에게 물었어요. 나쁜 생각이라뇨? 아, 왜 그런 거 있잖아. 그 일하는 여자들 애 안 낳고 싶어 하는데 실수로 임신하면 나쁜 생각하는 거. 저는 깜짝 놀라서 펄쩍 뛰었어요. 어머나 설마요? 아, 종수는 결혼하면 바로 애 가지고 싶다고 했는데. 아이 그건 종수 생각이지. 서윤이는 교수 임용이 목표이내니까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 아유 이거 말하다 보니까 술이 확 깨네. 만약에 그런 생각하는 거면 말려야 하는데. 저희 부부는 밤늦도록 그 문제로 고민했습니다. 아들에게 직접 물어볼 수도 없고 며느리에게 물어보기도 애매했어요. 그래서 다음 날까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고민하던 저는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해냈습니다. 며느리에게 연락해 밥 먹으러 오라고 한 겁니다. 그러자 다음 날 예비 며느리가 집에 과일을 사들고 왔더군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요즘 제철 과일이 많아서 좀 드셔보시라고 사왔어요. 어머나 뭘 이런 걸까지 신경을 쓰니. 고맙다. 어서 들어와라. 그날 저는 맞은편에 앉아 예비 며느리의 얼굴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확실히 얼굴이 좀 거칠하고 수척해 보이더군요. 아이 서윤아, 너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무슨 일 있니? 제 물음에 며느리의 얼굴에 잠시 어두운 기색이 비쳤어요. 하지만 이내 평소에 밝은 얼굴로 돌아와 대답했습니다. 아, 네. 학교 일이 좀 많아서요. 다음 학기 강의 배정 때문에 신경 쓸 일이 많아요. 그래? 아유 힘들겠구나. 몸은 괜찮고? 네, 그럼요. 그냥 좀 피곤한데 바쁜 것만 지나면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찌개를 한 입 먹은 예비 며느리가 갑자기 헛구역질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 괜찮니? 왜 그러니? 며느리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점점 사라지고 있었어요. 아이 죄송해요. 갑자기 속이 안 좋아서. 괜찮아? 병원 가봤니? 아, 네. 그냥 스트레스성 소화불량이래요. 크게 걱정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예비 며느리를 보며 굳은 얼굴로 말했어요. 서윤아, 혹시 무슨 일 있으면 꼭 말해라. 우리는 곧 가족이 될 사이니까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하지만 예비 며느린 여전히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웃으며 말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며느리가 돌아간 후 제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예비 며느린 분명 임신했고 그 사실을 숨기고 싶어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예비 며느리가 숨기고 있는 게 임신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러면서도 갈등했어요. 아유, 내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걸까? 아이, 서윤인 좋은 아인데 내가 색안경을 쓰고 보는 건 아닐까?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예비 며느리가 아들과 저희에게 필사적으로 임신 사실을 숨기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그 이유를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큰 결심을 하고 집을 나섰어요. 며느리가 일하는 대학에 가보기로 한 겁니다. 제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졌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혹시나 뭔가를 알아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일단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고 움직이기로 했어요. 뭔가 단서를 알아내기 전까지는 괜한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남편을 보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여보, 나 오늘 친구들 만나고 올게요. 그래, 저녁은? 아이, 밥은 밖에서 먹고 올 거예요. 그 순두부찌개 끓여놨으니까 밑반찬하고 밥 좀 챙겨 먹어요. 거짓말을 하는 게 마음에 걸렸지만 일단 혼자서 조용히 확인하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잠시 후 지하철을 타고 며느리가 일하는 대학으로 향했습니다. 가면서도 마음속으론 계속 고민했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예비 며느리를 의심하고 몰래 뒤를 캐다니 왜 이래야 하는 거야?
하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도 확인해야 했습니다. 만약 정말 예비 며느리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면 아들이 상처받기 전에 알아야만 했죠. 대학 정문에 도착하자 학생들로 북적이는 캠퍼스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서윤이는 경영학과 강사라고 했지? 저는 안내판을 보고 경영학과를 쓰는 건물을 찾아갔습니다. 건물이 크고 강의실이 많아서 예비 며느리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하는 수 없이 복도를 걸으며 강의실들을 하나하나 기웃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한 강의실에서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서윤이었죠.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과제 제출하는 거 잊지 마세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강의실에서 학생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화장실 쪽으로 몸을 숨겼어요. 학생들이 다 나간 후에야 예비 며느리가 강의실에서 나오더군요. 그런데 혼자 남겨진 서윤이 옆에 50대로 보이는 남자가 다가왔어요. 두 사람이 복도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괜히 주변을 너무 의식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 남자는 누구지? 단순한 직장 동료가 아닌가? 왜 저렇게 조심하는 거야? 저는 조용히 두 사람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나누는 대화는 들리진 않았지만 두 사람의 몸짓과 표정만으로도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남자가 예비 며느리의 어깨에 손을 얹으려다가 주위를 둘러보고는 손을 거뒀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지나가며 인사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학과장님 안녕하세요. 그 남자가 학과장인 것 같았어요. 자세히 보니 왼손 약지에 번쩍이는 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유부남이었죠? 그것도 나이가 50대는 되어 보이는 예비 며느리보다 훨씬 나이 많은 유부남이요. 설마 저 둘이 이상한 관계는 아니겠지? 아유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서윤이가 뭐가 부족해서. 하지만 두 사람의 행동은 너무나 수상했어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 건물 끝에 있는 빈 강의실로 들어갔거든요. 문을 닫기 전에 주위를 살피는 모습까지 보이더군요. 뭔가 숨기려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행동이었죠.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갈팡질팡하느라 정신이 혼미해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냥 돌아갈까? 아유 아니야. 종수를 위해서는 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확인해야 해. 결국 저는 두 사람이 뭘 하는지 확인하기로 결심하고 조심스럽게 강의실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다행히 밖에서 문에 귀를 대고 들으니 대화 나누는 소리가 들렸죠. 침을 꿀꺽 삼키며 뛰는 가슴을 진정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안에서 들리는 소리는 제 예상을 뒤엎는 소리였어요. 두 사람이 나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을까 걱정하던 것과는 다르게 다투는 소리가 들려온 겁니다. 뭔가 의견이 맞지 않는지 목소리가 높아지더니 남자가 신경질적으로 외쳤어요. 서윤아, 제발 그만하자고 했잖아. 우리 이미 끝난 사이야. 너 결혼한다며. 그러자 예비 며느리가 분노에 가득 찬 목소리로 소리쳤죠. 그만하긴 뭘 그만해? 당신이 약속한 건 하나도 지켜진 게 없고 일만 벌어졌는데. 일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때였습니다. 서윤이가 남자에게 폭탄 선언을 했어요. 나 임신했어. 8주 넘었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곧 학과장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정말이야?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태아 심장 소리도 들었고요. 그게 내 아이라는 거야? 당연하죠. 내가 애 아빠도 모를까 봐요? 그런 건 날짜 체크만 해도 확실해요. 저는 기겁하며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하지만 입을 가린 손마저 덜덜 떨려왔죠. 저의 불안한 예감이 맞았던 거예요. 예비 며느리 뱃속의 아이는
제 아들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빠오는 숨을 감당하기 어려워 간신히 정신을 붙들고 있을 때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서 뭘 어쩌자는 거야? 설마 애를 낳을 건 아니지? 걱정하지 말아요. 애는 결혼할 사람의 애라고 하면 되니까. 그 말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며느리는 뱃속 아이가 아들의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겠다고 말하더군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남자의 목소리엔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그럼 난 이 일에서 완전히 빠질 거야. 그때 예비 며느리의 입에서 생각지도 못한 말이 나왔습니다. 그럼 내 교수 임용은요? 뭐? 약속했잖아요. 나 교수 만들어주겠다고.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 같아서 저는 숨을 멈추고 강의실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느라 문이 열리는 걸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그때부터 핸드폰을 꺼내 동영상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문틈으로 카메라를 살짝 밀어놓고 두 사람의 모습을 담기 시작한 겁니다. 대화는 계속 이어졌어요. 서윤아, 그건 별개 문제야. 교수 임용은 내 힘으로만은 힘들어, 알잖아. 지금 장난해요? 못할 일을 왜 한다고 큰소리 쳤어요? 물론 나도 너를 위해서 뭐든 하고 싶었는데. 그럼 해요. 어떻게든 나를 교수로 만들라고. 임용에 관련된 사람들한테 뇌물을 먹이든 약점을 잡아서 협박하든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하고. 뭐? 너 그거 진심이야? 당연하지. 내가 그 잘난 교수 자리 하나 얻어보려고 당신하고. 그건 서로 합의한 관계였잖아. 합의? 학과장이 시간 강사한테 접근한 게 합의인가? 난 거절할 수도 없는 위치였다고. 남자가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야, 이렇게 나오면 곤란해. 너도 내가 좋으니까. 웃기는 소리. 내가 당신 같은 노친네랑 어울린 건 순전히 교수 임용 때문이었어. 당신도 알고 있었잖아. 기가 차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서윤아, 제발 이성적으로 생각해. 나 유부남이야. 이 일이 알려지면 우리 둘 다 끝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조용히 다른 남자하고 결혼하겠다잖아. 그 남자는 멍청아리만큼 착해서 내가 입 다물고 있으면 절대 날 의심하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 대가로 당신은 내 요구 들어줘야지. 다음 학기 교수 임용 약속해. 그럼 결혼해서 이 아이 낳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살겠다니까? 예비 며느린 막무가내로 남자를 압박했어요. 궁지에 몰린 남자는 난처한 목소리로 말했죠. 그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교수 임용은 여러 절차가. 그때 예비 며느리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여러 말 필요 없어. 그게 싫으면 당신 부인한테 내 임신 사실 알리고 다 같이 죽는 거야. 뭐야? 그럼 나만 죽는 줄 알아? 넌 어떻게 살려고? 어차피 2판 4판이야. 이렇게 된 마당에 난 교수 자리에 모든 걸 걸기로 했거든. 그리고 이 사실 밝혀지면 잃을 게 많은 건 나보다 당신이잖아. 그 말에 남자가 이를 갈며 말했어요. 너 지금 나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라니.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걸 요구하는 거야. 그동안 당신한테 질질 끌려다닌 보상을 받아야겠단 말이잖아. 빨리 선택해. 다 같이 죽을 거야? 아님 날 교수로 만들어줄 거야? 온몸에서 피가 다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어요. 예비 며느리는 아들과 만나고 결혼을 준비하면서도 교수에 임용되기 위해 남자와 관계를 유지했던 거예요. 8주된 아이가 그 증거였죠. 결국 남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어떻게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할게. 그러니까 너도 약속해. 괜히 어설프게 실수하지 않겠다고. 내 존재 들키는 날에는 너도 나도 끝이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당신이 성공하면 나도 절대 실수 안 해. 근데 혹시나 속임수 쓰면서 머리 굴리면 나도 다른 방법 쓸 거야. 다른 방법이라니? 당신 부인 연락처 알아내는 건 어렵지 않아. 그리고 학교 윤리위원회도 있고요. 너 정말... 명심해요. 당신이 나보다 잃을 게 많은 사람이라는 걸. 당신의 가정과 명예가 다 내 임용에 걸려있다는 걸 잊지 말라고. 두 사람은 조금도 양보가 없었어요. 한때 좋아 지내던 사이가 맞는 건가 싶을 정도로 서로 자신만의 입장을 고집했죠.
추해도 그런 추악한 인간들이 없는 것 같더군요. 결국 며느리의 기세에 눌린 남자가 교수 임용을 약속하더니 발걸음을 옮겼어요. 저는 다급하게 복도 끝 비상구 문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잠시 후 강의실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밖으로 나오더니 미련 없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의 동영상도 확인했어요. 다행히 두 사람의 대화가 선명하게 녹음돼 있었죠. 건물을 나와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아들에게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우리 종수가 저런 인간이랑 미래를 꿈꾸고 있었다니. 아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상처받을지 앞이 캄캄했죠. 집으로 어떻게 돌아왔는지도 모르겠네요. 정신을 차려보니 지하철에 앉아있더군요. 지하철에서 내려 무너질 것 같은 가슴을 안고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맞았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아니, 친구들 만난다며 얼굴이 왜 이래? 여보. 저는 집안에 발을 들이자마자 무너지듯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눈물을 펑펑 쏟으며 그날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며느리의 학교에 간 것부터 동영상을 찍은 것까지요. 남편도 충격에 휩싸여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뭐? 당신 그게 사실이야? 서윤이가 정말 그런 짓을 했다고? 나도 믿기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똑똑히 보고 증거도 남겼다고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종수한테 당장 말해야겠죠? 남편이 한참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았다는 걸 알면 종수가 더 자괴감을 느낄 수도 있어. 일단 증거를 잘 보관하면서 조금만 기다려보자. 어쩌면 서윤이가 먼저 털어놓을지도 모르잖아.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애는 절대 스스로 잘못을 고백하지 않을 거라는 걸요. 그날 그 빈 강의실에서 하늘도 노할 만큼 못돼 먹은 그 애의 본색을 정확히 알게 됐거든요. 너무나 계산적이고 무서우리만큼 차가운 인간이었죠. 그날 저는 뜬 눈으로 밤을 보냈습니다. 눈을 감으면 결혼을 준비하며 행복해하던 아들의 얼굴이 떠올라 숨이 막혀오더라고요. 그런데 다음날 오후 아들이 들뜬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저는 설마 하며 마음을 졸였어요. 엄마, 좋은 소식 있어요. 그 말을 듣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결코 듣고 싶지 않았던 말이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왔죠. 엄마, 서윤이가 임신했대요. 우리 아이를 가진 거예요. 행복에 젖은 아들의 목소리에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아빠가 된다는 기쁨에 들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무너진 가슴을 추스르며 간신히 대답했네요. 그래? 네, 그래서 결혼을 서둘러야 할 것 같아요. 엄마도 좋으시죠? 종수야. 제가 나지막히 아들을 불렀지만 흥분해서 듣지 못했는지 계속 아이에 대한 말을 반복했어요. 아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고스란히 느껴졌죠. 엄마, 제가 아빠가 되는 거예요. 믿어주세요? 그렇구나, 종수야. 오늘 저녁에 서윤이 데리고 집으로 올래? 네? 뭐 맛있는 거 해주시려고요? 알았어요. 안 그래도 요즘 뭘 잘 못 먹어서 걱정이었는데 엄마가 손주 위해서 맛있는 것 좀 해주세요. 어쩐지 요즘 속이 안 좋다고 하더니 그게 말로만 듣던 입덧이었나 봐요. 아들이 신나게 떠들다 전화를 끊은 후 저는 또 주저앉아 한참을 울어야 했습니다. 제가 더는 지켜볼 수 없다고 하자 이번엔 남편도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죠. 그래, 당신 뜻대로 해. 종수가 상처받을 게 걱정이지만 진실은 밝혀야겠지. 그날 저와 남편은 비통한 심정으로 약속 시간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날이 저물자 아들이 환한 얼굴로 예비 며느리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서더군요. 아버님, 어머님 안녕하세요.
손에는 꽃다발과 선물 상자를 든 서윤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죠. 저는 냉정한 표정으로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들어와라. 거실 소파에는 남편이 평소와 달리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그렇게 네 사람이 마주 앉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이 기쁜 얼굴로 먼저 입을 열었죠. 아빠, 엄마한테 들으셨죠? 저희 아기가 생겼어요. 서윤이 대견하죠? 결혼하기 전이라고 민망하다는데 전 너무 행복해요. 요즘에 난임도 많다는데 이렇게 금방 아이가 생긴 건 오히려 축복인 것 같아요. 그 말을 하면서도 아들은 예비 며느리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 달려가 그 뻔뻔한 낯짝을 냅다 한 대 올려붙이고 싶더군요. 결국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가슴속에 숨겨온 말을 거침없이 외치고 말았습니다. 너, 그 아이 정말 우리 종수 아이가 맞니? 제 말에 집안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예비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왜 그러세요? 당연히 제 아이죠.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걸 물으세요. 아들이 당황하며 소리쳤지만 저는 서윤이를 똑바로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서윤아, 다시 한번 묻겠다. 그 아이가 정말 종수 아이냐? 아니면 너희 학과장 아이냐? 예상치 못한 말을 들은 예비 며느리가 기겁하며 벌떡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 어떻게 보시고 그런 모욕적인 말씀을... 아들도 사색이 된 얼굴로 외쳤죠. 엄마, 도대체 왜 이러세요? 학과장이라뇨? 하지만 저는 조금도 흔들림 없이 침착하게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죠. 종수야, 너 엄마 말 못 믿니? 제발 앉아서 이것부터 봐라. 하지만 아들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죠. 그때 남편이 아들의 손을 잡아 억지로 소파에 다시 앉히며 말했습니다. 종수야, 조용히 엄마 얘기 들어봐라. 우리가 너한테 해가 되는 일을 하겠니? 그런 남편의 말에 그제야 아들이 자리에 앉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동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영상에는 대학 빈 강의실에서 예비 며느리와 50대 학과장이 나누던 대화가 흘러나왔어요. 그리고 결국 치를 떨게 하는 그 망할 대화를 제 아들이 고스란히 듣고 말았죠. 처음에는 조작된 거라고 소리치던 예비 며느리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러더니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소파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아들의 표정도 엉망으로 일그러졌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자기 예비 신부를 보다가 핸드폰 화면을 보다가 그 과정만 몇 번이나 반복했어요. 동영상이 막바지로 치닫자 결국 아들이 얼굴을 손으로 감싸며 소리쳤죠. 그만 멈춰주세요. 그러더니 예비 며느리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윤아, 이게 뭐야? 나한테 설명해봐. 이게 진짜야? 하지만 사건의 당사자는 대답하지 못하고 몸을 부들부들 떨며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그것이 진심인지 연기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도 아들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대답해! 이게 진짜냐고 묻잖아! 저도 난생 처음 보는 아들의 분노한 모습이었어요. 그 고함에 놀란 예비 며느리가 입술을 파르르 떨며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수씨,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른 남자아이를 내 아이라고 속이려고 해놓고 고작 그게 다야? 처음부터 이러려고 날 만난 거야? 나 불륜 숨기려고 날 이용한 거냐고? 아니야, 종수씨 사랑해서 그랬어. 나 정말 종수씨랑 결혼해서 행복하고 싶었어. 근데 하필 그 인간 아이를 가진 걸 알게 돼서 그래도 어떻게든 종수씨랑 결혼하고 싶었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웃기지 마. 지나가는 개가 웃겠어. 네가 원하는 건 오직 교수 임용, 그거 하나뿐이었잖아. 정말 소름 끼친다.
차라리 네가 그 남자를 정말로 사랑한 거라면 오히려 이해가 되겠어. 너한테 성공 말고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야? 뱃속에 있는 네 아이까지 협박에 이용할 만큼. 아들의 비난에도 계속 매달리던 서윤이도 이제 악에 바친 듯 소리쳤습니다. 그래, 나도 성공하고 싶었어. 남들이 우습게 보지 못하는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고. 그게 잘못이야?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잖아. 시간 강사로 살아남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정규직이 되지 못하면 평생 불안정한 삶을 살아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생각한 방법이 고작 유부남을 유혹한 건가? 유혹이 아니야. 그 사람이 먼저 접근했어. 난 거절할 수 없는 위치였을 뿐이라고. 그 말에 아들이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거절할 수 없었다고? 지금 협박하고 있는 건 그 사람이 아니고 너잖아. 둘의 관계를 이용해서 원하는 걸 얻어내려고 혈안이 된 건 바로 너라고! 그래놓고 나까지 그 더러운 거래에 끌어들이려고 했어. 너 대체 나를 얼마나 호구로 본 거야?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다른 남자아이를 키워줄 만큼 등신으로 보였어? 아들의 말에 서윤이가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으며 가능한 침착하게 말했어요. 거짓 울음 그만 보이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 넌 이제 우리 아들하고는 끝이야. 제 말에 상대가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다리를 붙잡고 매달렸어요. 어머니, 제발 노여움 푸세요. 잘못했어요. 이래봤자 소용없어. 괜한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 아이 친부한테 가서 애를 어떻게 키울 건지 그거나 상의해. 예비 며느린 고개를 들어 저희 세 사람을 한 번씩 바라보다 차가운 눈빛을 확인한 뒤 천천히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다 문을 열기 전에 돌아서며 말했어요. 종수씨, 그래도 이것만은 알아줘. 당신을 만날 때는 진심이었어. 하지만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등을 돌린 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죠. 여자가 나간 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아들이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괴로운 듯 고개를 젖히고 허공을 바라봤어요. 종수야. 제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자 어깨가 떨려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이 울고 있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더군요. 엄마, 저 정말 바보 같죠? 저런 여자한테 속기나 하고. 아니야, 네가 바보가 아니라 뻔뻔한 그 계집애가 나쁜 거지. 남편도 아들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종수야, 지금은 힘들겠지만 이게 얼마나 다행이냐. 결혼하기 전에 알게 된 게 조상님이 도우신 거야. 그렇게 사건이 일단락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날 밤 가족 중 누구도 편하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걱정돼 자꾸 한숨이 나왔고 남편은 혼자 식탁에 앉아 연신 소주를 마셨죠. 그리고 아들은 베개가 흠뻑 젖도록 울었습니다. 내 아들 가슴을 이렇게 찢어 놓다니 절대로 용서 못해. 그날 저는 아들의 눈물을 보고 결국 고민해오던 일을 실행에 옮겼어요. 도저히 그대로 끝내기에는 원통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못된 짓을 저지른 인간들을 제대로 벌줘야 사회가 바르게 돌아갈 거라는 생각도 들었죠. 그래서 예비 며느리의 불륜 상대인 학과장의 아내 핸드폰 번호를 알아내 제가 찍은 동영상을 발신인 모르게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윤리위원회에도 익명으로 이 사실을 제보했어요. 결국 얼마 후 학과장과 시간 강사를 둘러싼 지저분한 연문이 학교를 온통 뒤흔들었죠. 그리고 교수 임용을 위해 유부남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서윤이는 완전히 교육계에서 퇴출당하고 상대 학과장도 파면당했다고 하더군요. 그런 일이 있고 얼마 후 저는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을 받게 됐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저와 함께 아들, 딸의 결혼을 준비하던 예비 안사돈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 서연이 엄마입니다.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였어요. 상대는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기만 한 채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감정이 복받쳐 말할 수 없는 것 같았죠. 그러다 한숨을 쉬더니 갑자기 저에게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서연이가 큰 잘못을 저질렀네요. 이게 다 저희가 자식을 잘못 키운 탓입니다. 예전부터 욕심이 많은 아이였는데 그걸 조절하는 법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어요. 예비 며느리의 어머니는 계속 울먹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서연이가 지금 많이 힘들어해요. 학교에서 쫓겨난 것도 모자라 상간녀라는 꼬리표가 붙어 이제 다신 교육계에 발을 들일 수가 없을 것 같다네요. 거기다 아이 아빠라는 사람도 학과장에서 파면당하고 부인한텐 이혼당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한꺼번에 가정과 직장을 다 잃었으니 충격이 큰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사라졌는지 연락도 안 되고 서연이 혼자 아이를 낳아야 할 처지예요. 저는 한숨을 쉬며 물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왜 굳이 저한테 하시는 건가요? 설마 저를 원망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냥 저희 아이도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어떤 말로도 용서가 안 되시겠지만 그래도 벌을 받고 있다는 걸 아시면 조금이라도 마음이 풀리실까 해서요. 그쪽 상대 남자도 결국 모든 걸 다 잃었고요. 좋은 인연이 되길 바랬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아드님이 빨리 상처를 극복하고 잘 지내길 빌겠습니다. 결국 아들에게 상처를 입힌 두 남녀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더군요. 그렇다고 자기 딸의 죄를 사과하려고 연락한 상대에게 고소한 결과라며 야유할 순 없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담백한 말투로 답했습니다. 이제 지나간 일이에요. 종수도 잊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서윤이의 일도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만. 그게 제가 들은 전 예비 며느리의 마지막 소식이었습니다. 아마 이제 그렇게 원하던 교수 자리는커녕 학원 강사 자리도 얻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 같더군요. 하지만 힘들어하기는 저희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간신히 회사에 다니긴 하지만 좀처럼 웃는 얼굴을 볼 수 없었죠. 저는 그런 아들이 걱정스러워 어깨를 토닥이며 한마디 했습니다. 종수야, 너무 자책하지 마. 누구나 사랑에 빠지면 상대의 본 모습을 못 보게 되는 법이야. 너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알겠지? 제 말에 아들이 씁쓸하게 웃으며 답했어요. 알아요. 하지만 엄마가 아니었으면 전 평생 그 여자한테 속고 살았을 거예요.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제 앞가림 하나 못해서 부모님 속이나 썩이고 남들한테 얼마나 우스워 보일까요? 저 자신이 한심해서 미치겠어요. 그러지 마라. 자식은 아무리 자라도 부모한텐 어린애처럼 걱정스러운 존재인 거야. 부모가 자식 걱정하고 도와주려는 건 당연한 거란 말이지. 네가 40이 되고 50이 된다고 해도 엄만 할 수만 있다면 널 지켜줄 거야. 엄마. 그러니 더는 힘들어하지 말고 씩씩하게 살아가는 모습 좀 보여주겠니? 그런 제 말이 자극이 되었는지 아들은 조금씩 기운을 차리려 노력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반년이 지나자 승진도 하고 또 반년이 지나자 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죠. 바로 지난 상처를 극복하고 조심스럽게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엄마, 제가 요즘 누굴 만나고 있는데 이번에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알아가려고요. 그래? 아유, 잘 생각했다. 급할 거 없으니 서로 어떤 모르는 점이 있는지 충분히 알아보면서 잘 만나봐. 그리고 1년 만에 아들은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신중하게 사계절을 함께 보낸 뒤 서로에 대한 마음을 굳힌 것 같더군요. 화려하진 않지만 차분하고 단정해 보이는 선한 인상의 여자였어요. 결국 아들은 그로부터 반년 후에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결혼식 날 아들과 며느리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며느리는 천사 같았고 아들의 얼굴엔 숨길 수 없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여고동창 미경이가 제 옆에 와서 속삭이더군요.
숙자야, 이번 며느린 정말 좋은 사람 같다. 그러게, 이제 안심이야. 아 참 미경아, 그때 내가 고맙다는 말 했던가? 고맙다니? 내가 뭘 했다고? 아니 뭘 하긴. 네가 그때 내 예비 며느리가 병원에 온 걸 알려주지 않았다면 지금 어떻게 됐을지 생각하기도 싫다 얘. 넌 우리 가족한텐 은인이나 마찬가지야. 정말 고마워 미경아. 그런 제 말에 친구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잡아주더군요. 1년 후 더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며느리가 임신을 한 겁니다. 아들이 직접 찾아와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했죠. 엄마, 저희 아기 가졌어요. 아들의 말을 들으니 몇 년 전 감쪽같이 속을 뻔했던 일이 또다시 떠오르더군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진심으로 기뻐하며 아들 내외를 축하할 수 있었죠. 정말? 아이 축하한다. 의심할 것도 걱정할 것도 없이 손주를 맞는 기쁨을 만끽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들도 이런 제 마음을 아는지 슬쩍 귀에 대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이번엔 정말 제 아이예요. 아들의 장난스러운 한마디에 우린 모두 웃었습니다. 이젠 지나간 아픔도 농담으로 꺼내놓을 수 있을 만큼 치유가 된 것 같아 반갑더군요. 아이가 태어나자 아들은 정말 좋은 아빠가 되었습니다. 그런 큰 일을 겪은 후로 더 성숙해지고 단단해져 가족을 누구보다 소중히 여기는 가장이 될 수 있었죠. 이런 걸 전화위복이라고 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 인생은 참 묘한 것 같습니다. 예비 며느리에게 속아 피눈물 흘릴 때는 저와 가족들에게 이렇게 행복한 날들이 펼쳐지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때 여고동창의 우연한 전화 한 통이 아니었다면 저희의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귀한 제 아들이 남의 둥지에 알을 낳고 도망치는 뻐꾸기처럼 파렴치한 인간들에게 평생을 속고 살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지금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네요. 이 모든 게 다 우연인 것 같지만 자식의 행복을 마음속으로 오랫동안 빌어온 기도의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 마음 뿌듯합니다. 이제 저는 손자를 둘이나 둔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큰딸의 아이와 얼마 전 태어난 아들의 아이까지. 귀여운 손주들을 보며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하루하루 새롭게 깨달아가고 있죠. 반면에 부질없는 야망 때문에 거짓의 탑을 쌓아 올린 전 예비 며느리와 그 상간남은 오랜 시간의 노력으로 쌓아온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 요행을 바라거나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이 얼마나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는지 저는 똑똑히 확인했어요. 그러니 부디 오늘 이 사연을 함께 하신 여러분은 거짓이 아닌 스스로의 노력으로 만든 알찬 행복을 이뤄가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구름 한 점 없는 가을 하늘처럼 맑게 빛나는 하루 보내세요. 모두 감사합니다.